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3월 울진 삼척 지역에서 일어났던 대형 산불 기억하고 계시죠? 녹색연합이 지난 18일에 그 기억을 일깨우는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사냥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산불로 사냥 서식지 4,353헥타르도 불타 없어졌습니다.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의 박성준 활동가를 전화로 만나서 무인 카메라에 잡힌 사냥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활동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지금 뭐 제주도에 계시다면서요? 아, 예, 맞습니다. 또 제주에 출장을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뭐 시작하기에 앞서서 현재 그 울진 삼척 지역 사냥들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지난 3월 아시다시피 예, 울진 삼척 지역에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예, 예, 이 대형 산불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사냥의 서식지 4,300헥타 정도가 지금 불에 예, 탔습니다. 예, 예, 4,300헥타라고 하시면은 잘 체감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대략 서울 용산구랑 마포구를 합친 정도의 면적입니다. 아, 사냥이 그렇게 거기에서 서식을 하고 있었나 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저희 조사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뭐 불에 타거나 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체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아, 이렇게 서식지가 큰 예, 규모로 줄어든 거는 이 사냥들에게 꽤 엄청나게 그 아, 큰 위험이 되거든요. 예. 네네. 그럼 가장 그럼 녹색연합은 지금 사냥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사를 벌였죠? 저희가 울진 삼척 지역에 처음 사냥 조사를 시작한 거는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 아, 당시에 예, 예. 낙동정맥 전수조사를 하다가 예, 예. 울진 삼척 지역에 이제 사냥 서식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고 또 그때는 이제 밀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무가 아, 설치된 게 되게 많아서 예, 예. 그걸 계기로 이제 조사를 계속 꾸준히 해왔고요. 그럼 어, 20년 넘게 해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최근 어쨌든 그 산불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사를 벌여왔고, 뭐 무인 카메라도 뭐 이렇게 설치하고 뭐 이랬나 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년 음, 전에는 무인 카메라 기술이 아직 없을 때라 예, 예. 무인 카메라를 도입하기 시작한 지는 2011년쯤부터고요. 예, 그때부터 예. 꾸준히 무인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냥들의 서식 흔적도 기록하고 모습도 담고 있는데 예, 이번 조사는 좀 더 어려웠던 게 산불 피해지였던 게 예. 좀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 조사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령 어떤 어려움이 좀 있으셨나요? 일단 그 조사 지역 자체가 불에 탔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 위험한 것도 아, 있었고요. 그렇죠. 예, 예. 네, 바닥이 미끄럽고 또 계속해서 아, 탄 냄새가 올라와서 그걸 맡으면서 아, 걷기가 좀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 그리고 이제 이 어디를 조사할지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렇겠죠. 그 네, 넓은 데에서 네, 사냥이 맞습니다.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 것들을 네, 찾기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불에 탄 숲 중에 저희가 기존에 조사해서 소식 흔적이 네. 많이 발견됐던 곳을 몇 곳 선정해서 그곳을 중심으로 이제 조사를 아, 진행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예, 사양들이 어디로 이동했을지를 좀 고민을 했는데요. 주로 이제 예. 산불로 불탄 곳과 능선이 연결된 곳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음, 예측을 좀 해서 카메라를 음, 설치하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아, 그 사냥은 그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올무 얘기도 하시긴 했는데 그 왜 멸종위기에 처했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 현재 몇 마리 정도가 남아 있나요? 어, 최근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한 1,300마리 정도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 그래요. 이렇게 울진 삼척 지역처럼 예, 50마리 이상 집단 서식하는 곳은 크게 네 구역 정도로 나뉩니다. 강원 예, 북부 지역에 있고요. 그다음에 예. 설악산 있고 월악산, 그다음 울진 삼척 지역 이렇게 네 곳에 아, 나눠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멸종위기에 처한 이유는 뭐 아무래도 개발 뭐 이런 문제들이겠죠?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음, 것처럼 밀렵도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예, 예. 개발로 인해서 서식지 감소가 정말 그 사냥들에겐 치명적인
대체수 감소에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도로가 엄청나게 건설되고 아, 또 그렇죠. 뭐 케이블카, 뭐 산지를 훼손하는 아무튼 다양한 개발 사업도 있지 않았습니까? 음, 뭐 송전탑도 있고 광산도 있고 그래서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갈 곳이 없어져서 친구들이 많이 개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서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산불이 난 뒤에 사냥이 지금 어디로 이동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어디로 이동을 한 건가요, 그러면은? 저희도 사실 정확히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저희가 완전 전문가도 아니고.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예측하기에는 이제 불이 났을 때 가장 이동하기 쉬운 그러니까 기존에 다녔던 길로 다녔을 거라고 예상했고, 예, 예. 그리고 갈 수 있는 방면이 서쪽 삼척과 봉화 쪽, 그리고 남쪽 음, 그 왕피천 쪽으로밖에 갈 수 있는 방향이 없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산불 피해 난 곳에서 서쪽 봉화 쪽으로 10km 떨어진 지점에 이제 새롭게 조사를 진행했고, 그쪽에 이제 남쪽 이제 무인 카메라를 설치했겠군요. 예, 맞습니다. 무인 카메라 예. 설치하고 이제 직접 다니면서 서식 흔적도 찾아다니고 그렇게 아, 진행했고, 그래요. 네, 사냥이 남쪽으로는 아무래도 예, 그렇게 이동한 곳, 그쪽으로 이동한 곳은 먹이 때문이겠죠? 예, 맞습니다. 기존 서식지로 이제 다시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 예. 먹이랑 물이 가장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 무려. 네, 먹이랑 일단 물이 있어야지 서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렇겠죠. 이제 뭐 먹이, 물 그리고 좋아하는 지형도 있는데 예, 예. 지형적인 것은 둘째순 치더라도 예, 먹이랑 예. 물이 없으면 이제 계속 거기 머물기 어렵기 때문에 이동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식을 했으나 전혀 예, 예. 서식 흔적이 다시 발견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 예, 그 예. 사냥들이 좋아했던 먹이들을 꼬리진달래 같은 식물들이 전소한 꼬리 지역들이 거의 진달래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런 곳이 대부분이고요. 그 산불이 난 이후에도 5월까지 계속 가물었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주로 음, 좀 고도가 높은 능선부에서 사는데 그 능선부에서 음, 물을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좀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 보도자료, 이번에 낸 그 보도자료에는 그 이 사냥의 그 로드킬이 우려된다고 했는데요. 뭐 어떤 상황이길래 그런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냥들이 이동을 했을 것인데 예, 예. 그중에서 이제 남쪽 방향으로 그 서식지 이동을 한 개체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는 이제 36번 북도 인근 지역을 새롭게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예. 기존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대형 이제 분변 자리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 저희가 이게 좀 원래 사냥들은 기존 예. 연구에 따르면은 그 소리에 예민하기 때문에 예, 도로로부터 예. 1km 정도 이격거리를 두고 서식을 하는데요. 이렇게 아, 도로 완전 가까이서 그 대형 분변 자리가 발견된 건 좀 이례적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 지역을 이제 아. 집중적으로 조사도 하고 카메라도 설치해서 이제 좀 이동 동향을 좀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걔네들이 거기에 서성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서성거리는 이유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예. 도로 건너편, 그러니까 더 남쪽이죠. 예, 예. 그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제 도로가 가로막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 먹이를 찾아서 그쪽으로 더 내려가려고 하는데 네, 도로가 맞습니다. 가로막혀 있다. 뭐 이런 네,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네들이 거기로 계속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로드킬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이런 뭐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도로변의 출현 빈도도 예. 늘어났는데, 도로의 그 야생동물 보호 시설 자체도 굉장히 미흡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아, 로드킬 위협이 매우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넘어가는 뭐 그걸 뭡니까? 그 생태 통로 뭐 이런 것들이 혹시 거기엔 없나요? 네, 저희 그 생태 통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 36번, 문제가 되고 있는 36번 국도는 지금 예. 이중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36번 국도가 있고요. 새롭게 설치된 36번 국도가 있는데, 아, 구도로가 있고 신도로가 있군요. 예, 맞습니다. 어, 그 신도로에는 예, 건설이 되면서 그 생태 통로가 몇 군데 설치가 되긴 했는데요. 예, 예. 신국도의 문제점은 이제 생태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펜스가 이제 전 구간에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아, 동물들이 생태 통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겠죠, 생태 그렇겠죠. 통로만 이용하도록 도로는 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제 펜스를 촘촘하게 설치를 해놔야 되는데 저희 조사에 음, 따르면 이제 저희가 그냥 육안으로 조사한 것만 봐도 8군데가 이제 부실하게 예, 설치된 것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아, 그 지점에서 정확히 저희가 무인 카메라에 그 사냥들이 그 펜스를 넘어가는 게 촬영이 이번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 저희가 이제 더 위험이 높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 아, 36번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펜스가 너무 쳐져 있어서 예, 예. 이것도 사냥들에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게 아, 건너서 남쪽으로 갈 수 있게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예, 선택권도 없이 그냥 전 구간이 펜스로 막혀 있어서 음, 지금 뭐 신국도를 건넌 사냥들도 이제 더 이상 남쪽으로 가지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음. 있는 것입니다. 참 그 사냥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갑갑한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 맞습니다. 그간의 그 이 울진 삼척 지역에서 로드킬 당한 사냥이 좀 많았나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울진 삼척 지역에서 로드킬을 당하거나 예예. 겨울철에 아사한 사냥이 총 58마리입니다. 아, 그 거의 뭐 몇 마리 되지도 않는데, 네, 맞습니다. 응? 그래서 한 좀, 120마리라는데 그중 뭐 어쨌든 50마리가 지금 로드킬 당했다는 거죠. 네, 응? 맞습니다. 보호 네. 조치가 상당히 그 시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녹색연합이 그 설치한 무인 카메라에 잡힌 사냥의 모습들, 뭐 어떤 모습들이 좀 담겨 있었나요? 일단 좀 새로운 서식지로, 서쪽 서식지로 이동한 친구들은 이제 뭐 사냥뿐만 아니고 다양한 동물들도 같이 좀 관찰이 됐고요. 뭐 예, 예. 삭이라든지 담비라든지 고라니, 멧돼지, 노루 뭐 이렇게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같이 좀 관찰이 됐고 그 도로변에서 좀 관찰된 사냥들은 이제 주로 차량 운행이 좀 적은 새벽 시간대에 좀 관찰이 됐고 아, 도로변에서 가만히 서서 도로를 좀 오래 지켜보는 모습이 자주 아, 찍혔습니다. 이게 좀 건너가려는데 이제 좀 음, 난감해하는 듯한 모습을 참. 보이기도 했고요. 이대로 그 방치한다면 상당히 사냥이 그 위험에 처할 로드킬이라든지 이런 그 위험에 처할 게 거의 그 불을 보듯한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이 환경부가 이 그 야생 동물을 거의 관리 감독하고 이럴 그 의무가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 네네. 산불 발생 이후에 야생 동물 보호를 위해서 취한 조치가 있나요? 우선 3월에서 4월 사이에 예예. 그때 이제 산불 끝나고 직후인데요. 예. 그 사냥들한테 이때가 좀 보릿고개 같은 시기입니다. 원래 아, 산불 없이도 이제 이때를 좀 나기가 어려운데 왜냐면 산에 예. 먹이가 적어서 예예. 근데 이제 불까지 나서 이제 먹이가 더 탔으니까 이제 먹이가 음. 부족한 사냥들이 많을 것이라 판단하고 예. 환경부랑 이제 국립생태원 그리고 울진 지역에서 그 사냥보를 열심히 하시는 이제 시민 단체분들, 사냥보 협회 같은 분들이 이제 저희랑 같이 이제 그 사냥 먹이 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직접 사냥 소식지 찾아가서 먹이를 두고 오고 이런 예. 보호 활동들도 벌였고요. 그럼 그 이번에 그 녹색연합이 보도자료 그러니까 28일 날 낸 뒤에 환경부 쪽에서 응답이 있었나요? 뭐 아, 취한 조치가 있나요, 혹시? 뭐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음, 의견을 물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같이 보호를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으면 좀 해볼 생각입니다. 저희는 녹색연합은 또 녹색연합 활동가들뿐만 아니고 예. 그 시민분들이랑도 같이 조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그렇군요. 또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서 네, 이제 음, 저희도 이제 시민분들이랑 전문가분들 그리고 그 관리 주체인 환경부도 같이 해서 이제 조사하고 보호 활동을 좀 어떻게 해나갈지 이제 고민을 해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환경부가 앞으로 그 사냥 등 뭐 이런 그 야생 생물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환경부가요. 예예. 우선 울진 삼척자 서식지 보호 중심으로 예예. 저희는 계속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예예. 이제 멸종위기 야생동물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은 이제 개체수를 복원한다고 이제 예예. 한 종을 증식을 해서 어떤 특정 서식지에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 특정 서식지에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예. 식의 이제 사업을 많이 방목, 하는데요. 방생. 네네네. 예.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보다는 이제 원래 서식지를 갖고 잘 지내고 있는 야생동물을 이제
보호하는 것 중심으로 풀어놔도 이제 이 친구들이 서식할 곳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예. 테스트 중심으로 보호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아, 그래요. 얘기를 해. 그 말씀 감사하고요. 이 오늘 그 박성준 녹색연합 활동가를 모시고 갈 곳 잃은 그 사냥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냥이 36번 국도에서 로드킬 당하지 않도록 환경부가 하루속히 나서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성준 활동가님, 지금 막 어디 이동 중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조사하냐고. 네. 그럼에도 이렇게 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